안녕하세요, 방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고급 과정분들을 위해 공부법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문장을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습자들께서 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먼저 접한 중국어 원문을 한번 눈으로 쭉 읽고, 그리고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사전 검색을 한 뒤 그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해석한 한국어를 바탕으로 다시 중국어로 역번역하시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일 텐데,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한 양에 비하면 정말로 그 표현이 내 것이 된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방금 그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중국어 문장에 대해서 학습이 끝났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 수준에서 봤을 때 너무 쉬운 문장은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장들, 그리고 앞으로 자주 쓰이게 되는 따페이가 들어간 문장들, 그리고 조금 복잡한 문장 구조들, 꼭 알고 있으면 좋을 표현들, 내가 잘 몰라서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았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중국어 표현들을 노트에다 정리를 하셔야지 이것이 바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때 그냥 문장 구조 혹은 따페이만 딸랑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또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문장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문장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5줄로 이루어진 짧은 문단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이걸 눈으로 쭉 읽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완벽하게 해설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심화 단계로는 그 해석한 한국어를 다시 중국어로 재번역해보는 그 과정까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人们将迎来第七个世界预防自杀日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안고 갈 것은 사람은 迎来什么什么日이것만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감이 안 오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人们将迎来第七个世界预防自杀日라고 적어놓고, 여기에 형광펜이나 아니면 색깔펜으로 迎来日이 두 부분을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실게요. 그 다음 문장은 안고 갈 게 없어요. 세 번째 문장도 안고 갈 게 없죠. 근데 여기 부분 全球平均每30秒就有一人自杀身亡至少20人尝试自杀이 문장에서 안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매일, 그 다음에 시간을 넣은 다음에 就有一人, 그리고 동사 이렇게 놓으면 한국말로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보면 어떤 시간당 몇 명이 뭐뭐를 했다, 여기서는 한 명이 뭐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딱 써놓고 색깔을 어디에 칠하셔야 될까요? 每30秒就有一人, 그리고 동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두면 좋을 표현이 尝试自杀예요. 자살을 시도하다, 试图 쓰셔도 되는데요. 尝试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색깔을 다르게 표기해서 이것만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쭉 보다 보면 세 번째 줄에 什么什么人此前曾告诫世人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 이런 거는 굳이 몰라도 되죠. 此前도 이전에, 과거에 이런 표현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된다는 건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고급 과정이라면 이렇게 좀 소소한 것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뒤에 정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정리 안 해도 되고요. 告诫世人이 부분을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告诫世人 하면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사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정리하실 때는 그냥 괄호 해놓고 사람 인자만 쓰시던가, 아니면 인물 이렇게 쓰시던가, 혹은 주어라고 쓰셔도 되죠. 그리고 뒤에 之前曾告诫世人이라고 쓰되 여기에다가 이제 색칠하는 부분은 告诫世人이 부분만 색칠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좀 보실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自杀已成为人类头号杀手. 직역을 하면 자살은 이미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위협적인 킬러가 되었다, 이 정도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 문장 自杀已成为人类头号杀手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색칠하는 부분은 成为头号杀手이 부분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쭉 보면 대부분 좀 평이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리할 정도로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各国为此想尽办法. 이 문장이 어렵진 않지만 이제 되게 축약적으로 중국어스러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各国为此想尽办法라는 문장을 쓴 다음에 내가 색칠할 부분은 为此想尽办法 혹은 想尽办法만 색칠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除了立法还成立专门机构甚至不惜推出假死体验的奇招.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앞부분은 뭐 넘어가도 되는데 뒤에 이제 不惜推出什么什么的奇招. 이 부분이 안고 가면 좋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不惜도 나 이거 아는데 하면 얘도 버려도 돼요. 그냥 推出什么什么的奇招 이 정도만 보는 거죠. 지招는 뭐죠? 되게 기발한 방법, 뭐 수단 이런 의미거든요. 투이추는 그걸 내놓는 거죠. 여기서는 뿌시라고 하면은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히 뭔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괄호 해놓고 뭐 주어 혹은 기관 혹은 뭐 사람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뿌시推出假死体验的奇招 라고 전체 문장을 써주시고 색칠을 해주는데 여기서 색칠할 부분은 推出 지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따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不惜 라는 표현도 색칠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이 정도는 뭐 색칠할 필요도 없고 정리할 필요도 없으면 그냥 과감히 버리시고 문장을 쭉 보면서 이거는 완전 자주 쓰이는 완전 중국어스러운 문장인데 이거 내가 어려운데 하시는 그 문장들만 골라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는 이 정리한 노트 혹은 이 정리한 파일만 보면은 그게 계속해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고급 과정의 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문장 구조나 따페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랑 별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단어 정리를 해놓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거는 통대 진학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세분화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한 페이지를 한 카테고리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 카테고리는 뭐가 있을까? 이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군사에 관련된 문장을 봤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군사 해놓고 거기서 나온 전문 용어나 많이 쓰이는 단어 혹은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어만 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경제 관련해서 내가 문장을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은 경제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경제는 워낙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장수를 넉넉히 잡고 한 4번째나 5번째 장에 3번째 카테고리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연예계에 관련된 문장을 봤으면 그렇게 되면 3번째 카테고리는 연예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쭉쭉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의학 이 정도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는 세분화될수록 좋기 때문에 뭐 의학도 그냥 의학이 아닌 뭐 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건강, 성형, 미용, 질병 뭐 이런 식으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2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주요 표현이나 따페이, 문장 구조를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전문 용어나 혹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요.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일종의 나의 자산이 돼요. 그래서 꼭 공부를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했더라도 그냥 정리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든든해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모르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정리한 내용만, 이 노트만 보면은 거의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어 공부를 하는 내내 쭉 이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2번째 시간부터는 고급 과정으로 제가 뉴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 강의를 들으실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를 항상 같이 좀 쫓아오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뉴스 강의를 할 때도 주요 표현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누가 했어?